이번 국가대 시험 고생 많으셨고, 거기 앞에 가시면 1페이지에서 총평 나와 있죠. 그 총평 가시면 이번 그 시험의 특징인데, 뭐 저 개인적 생각은 이번 시험이 이제 국가대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었고, 이제 근데 국가대 문제 중에서 일단 뭐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론과 판례 중심인데, 그 판례 중에서 이제 좀 어떤 테마 등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직 문제 전형적 문제인 거고, 문제가 어려웠는데 좋았어요. 문제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른 문제처럼 이제 이렇게 뭐 지역적 낸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다뤄 바꾼다든지 그게 아니고, 공부한 수험생의 그 실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리 문제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되게 문제가 좋은데 이번 문제는 특히 좋았었고, 어렵지만 문제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국가리 문제에서 특징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케이스 문제지, 사례 문제. 요 케이스 문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문제에서 한 3개 나와요, 문제가 그동안. 그래서 이제 한 문제에서 3개 나왔는데, 이번 문제에서 케이스 문제 5개 나왔지, 5문제. 나왔는데, 다만 이제 그 문제 중에서 거기 이제 보면 1번 지문인데, 그 가책형이지. 가책형에서 1번 지문이 좀 쉬웠어, 그지? 만약에 1번 지문이 케이스 나왔으면 여기서 이제 그죠?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 1번 지문이 차라리 쉬웠고 뒤에가 케이스라서 관계 없었어요. 일단 가책형은. 다음 가시면, 이 케이스 문제가 이제 한 문제에서 3개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 문제는 5개 나왔었고, 요 케이스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테마잖아. 어떤 이제 중요한 그 행정법 이론 중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지, 여러 가지의 이론을 종합해요. 여러 가지 이론을 종합해서 내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한편 이제 그 배운 지식을 사례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요 케이스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문 중에서 이제 케이스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지문이 길어졌어요. 지문이 이제 장문이 됐는데, 지문이 길어지는 바람에 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시험이 좀 쉬웠어. 그래서 다른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뭐 시간 배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배분 문제에서 다른 시험이 좀 쉬웠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문제까지 어려웠으면 그 행정법 지문 자체가 길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시험이 어려웠으면 이제 시간 내에 풀 수 없었을 겁니다. 일단 지문이 좀 장문이 됐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거의 변호사 시험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에 이제 보면, 변호사 시험이 5개 지문이지, 오지선다. 오지선다인데, 국가직 9급이 지금 사지선다잖아요. 그치?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요 문제다가 이제 한 개 지문 더 더했어. 한 개 지문 더하면 거의가 뭐 변호사 시험 정도 됩니다. 문제 수준이 지금. 그래서 문제 수준이 꽤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전공자가 이제 공부할 만큼의 공부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비전공자인데 그 시험 문제 자체가 9급 문제에서 되게 상승해서 변호사 시험 정도에 육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 그 특징일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특징이,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법령 파트인데, 이 법령 파트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치? 법령 파트에서 이제 행정기본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몇 가지 법령이 있을 텐데, 원래 그동안 출제 경향은요, 국가직은 법령이 많이 안 나와요. 판례 중심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도 법령 파트에서 뭐 2-3개 정도?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법령 파트는 이제 많이 안 나왔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긴 해, 그치? 우리가 기본법 많이 공부했는데.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많이 공부했는데, 작년 문제에서도 기본법이 안 나왔어요. 작년 문제에서도 기본법이 안 나왔었고, 물론 지방직 나왔었고, 물론. 그치? 그래서 이제 법령 파트가 이제 좀 많이 줄었고, 이제, 국가직이라서, 판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거의 이제 보니까 한 70개 정도? 70개 정도가 다 판례 지문이야.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이제 지방직은 좀 법령이 많이 나와요. 법령 파트가. 그래서, 일단 뭐 그동안 준비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행정법 총론 가시면, 파트 1이죠. 파트 1이 이제 서론 파트잖아. 서론이고, 파트 2가 행정작용법. 파트 3가 실효성 확보수단. 그치? 파트 4가 구제 파트예요. 구제 파트. 이런 파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 분야별 나와 있지? 분야별 문제 가시면, 1페이지에서 행정법 서론인데, 서론 파트에서 한 개 나왔어, 문제가. 한 문제.
뭐 제가 생각해도 낼 게 별로 없어. 서론 파트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 파트에서 한 개 나왔고, 뭐 행정자금법에서 한 10개 정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제 파트에서 6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거의는 거의는 파트 2하고 파트 4죠. 거의가, 문제가. 그래서 이제, 자, 그런 분야에 이제 집중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뭐 전체로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이제 좀 어렵잖아요, 이게. 자, 문제가 좀 어려우면 점수가 확 내려갑니다. 점수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에서 60 정도? 50에서 60 정도가 이제 이렇게 평균 점수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될 것 같고, 이제 한 80 이상, 80점 이상 나오셨으면 잘 보신 거예요, 이번 시험은. 점수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한 90 나오면 잘 봤다고 했는데, 이번 시험은 80 이상 정도, 그 정도 나오시면 잘 보신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중에서, 자, 뭐 제가 이제 뭐 수업 중에 안 한 것은 내가 4개 지문이야? 제 수업 중에 4개 안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단 그 지문 가시면, 그 지문 중에서 어디냐면, 자, 문제 중에서 일단 6페이지 가시면 7번 문제. 자, 7번 문제, 거기 어디냐면, 자, 2페이지 가시면 2번에서 4번 지문 있지? 2번에서 4번 지문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수업 안 했었고, 근데 자, 정답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뭐 이 지문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랬었고, 자, 다음 가시면, 자, 다음 지문 중에서 이제 7번인데, 자, 7번 중에서 3번. 자, 7번 중에서 3번인데, 뭐 사무관리라고 해서 이제 나온 지문인데, 자, 이 지문 안 했어. 근데 이제 이거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7번도 이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정답이 딱 보이기 때문에. 자, 관계없고, 요 2개 안 했었고, 자, 또 한 가지 제가 수업을 안 한 것은 어디냐면, 그 뒤에 가시면 18번. 자, 올해 문제 중에서는 18번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18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왜냐면 저도 몰라요, 이거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고백하건데, 뭐 개별 법령이라서 제가 남의 법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렇죠? 조문을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18번 중에서 기억하고 니은 했어, 수업 중에. 자, 기억하고 니은 했었는데, 자, 디귿 리을이지. 자, 그 디귿하고 리을인데, 난민법하고 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사항에서의 행정심판 가능한지 조문이야, 조문 그냥. 조문이라서 그 니은, 자, 디귿하고 리을 그 2개 안 했어요. 2개 안 했었고, 18번은 자, 모든 수험생 다 모릅니다. 자, 모든 수험생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걸 안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안 냈으면 문제 참 좋았어. 근데 이 18번은 좀 과도한 출제야. 그래서 이제 수험생한테 너무 과도한 출제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 잘 모를 거야, 그렇지? 자, 다 모르는 지문이고, 아마 교수님도 모를 걸, 이거? 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모를 거야, 그렇지? 이거 알 수 없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18번 문제를 안 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 18번은 뭐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회성 문제야. 일회성 문제 또 나올 거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그 2가지 해서 이제 한 4개 정도 지문, 그 4개 정도 안 하고 다 했어요, 수업은. 그러면 자, 이제 자, 문제 중에서 자, 뭐 시험 보실 땐 어려웠겠지만 설명 들으시면 쉽습니다. 자, 설명 들으시면 이제 이렇게 왜 틀렸지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가보세요. 자, 문제 1번에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자, 그 설명 들으면 알 건데, 아실 텐데, 근데 이제 그 이론 자체가 이제 그 사례 케이스에 응용이 안 된 것 뿐이야, 그냥,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가면, 자, 일단 뭐 쉬운 거 빨리빨리 갈게요. 자, 문제 1번에서, 자, 실내 원칙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건축주가 이제 건축 항대선 제한을 위반했잖아. 간과했지? 자, 간과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자, 수임자의 귀책 사유가 건축주한테 미쳐. 자, 건축주한테 미치기 때문에, 자, 건축주한테도, 자, 귀책 사유 있는 거지. 맞지? 자, 2번 가면, 행정청이, 자,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하면서 공적인 견해 표명했다 하더라도, 자, 그 전제가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면, 이때 이제, 자, 2번은 뭐겠어요? 2번은. 당연시효 한다. 당연시효. 그래서 이제, 자, 그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당연시효 한다. 맞지? 자, 3번. 자, 수강 신청 후에, 자, 이거잖아, 지금. 이것은 이제, 자, 한 학기인데, 뭐 3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학기 동안, 자, 한 학기 동안 이제 중간에 뭐 했어요? 자, 요 중간에 이제 학칙이 바뀐 거지. 한 학기 중에. 자, 그래서 이제 요 학칙 개정 전까지는 뭐 성적이 1.8 이하면 제적하겠다. 그치?
자, 바뀐 계약칙은 자, 성적이 2.20 이하면 지적하겠다 한 거야, 지금. 그치?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자, 한 학기가 끝났어. 한 학기 진행 중에. 한 학기 진행 중이잖아. 자, 진정, 소급표, 부진정. 자, 부진정이지? 자, 부진정이라서 이제 요 신학칙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자, 부진정이니까 자, 신학칙을 소급해서 적용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가면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자, 이제 자, 민원봉사 차원에서 자, 당신은 보충력이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적 견해잖아. 일반적 견해 표시했지? 일반적 견해 표시한 것은 자,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어서 신뢰 본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일단 1번, 자, 4번 틀렸지. 답은 4번이고 2번 행정행위 효력 중에서 자, 이제 옳지 않은 건데 뭐 1번은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자, 2번에 1번이지? 2번에 1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2번에 1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형성력. 그래서 소급한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자, 지금 보니까 2월 1일 날 A한테 자, 영업허가 내준 거야. 영업허가 내주고 행정청이 뭐 자, 4월 1일 날 허가 취소했다. 허가를 직권 취소했어. 이 직권 취소했는데 허가 취소한 상태에서 요 애가 뭐 했어요? 자, 계속 영업했다. 자, 계속해서 영업했지? 자, 요 영업은 허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 영업이 자, 무허가입니다. 자,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자, 그럴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했어요? 자, 직권 취소한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자, 얘가 소송한 거지 이제 뭐 쟁송. 자,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어. 자, 쟁송 제기했더니 행정쟁송에서 취소하게 된 거야. 행정쟁송에서 이제 자, 취소한다는 인용 재결 인용 판결 나왔겠지? 이게 나왔어. 요 인용 판결 재결에 뭐가 있어? 형성력. 자, 형성력 있어서 형성력은 소급하잖아. 자, 소급해서 없어져 이제. 소급해서 직권 취소한 게 없어지니까 허가가 다시 부활돼. 허가가 부활되지? 허가가 부활되니까 요 영업은 자,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치? 그래서 형성력 문제인 거지, 결국은. 자, 보세요, 이제. 자, 2번, 1번 가면 무허가인 거야, 무허가 아니야? 자, 무허가 아니지, 지금. 자, 무허가라고 볼 수 없다. 행정쟁송에서 취소했잖아. 자, 취소했다 뭐야? 취소하면 형성력 때문에 아까 뭐 한다고? 소급한다고. 자, 소급해서 허가 취소한 게 없어지잖아. 자, 소급해서 자, 직권 취소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 허가가 다시 부활되잖아. 허가가 부활되니까 무허가를 볼 수 없는 거다. 그치? 자, 뭐 되게 쉬운 질문이었었고 많이 했던 거잖아. 이번은. 다시 2번, 1번 가면 공정력이지? 자, 공정력 문제인데 이번에는 공정력이 여러 군데 나왔으니까 공정력이. 여기도 나왔었고 뒤에 또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공정력 문제가 좀 분산됐어.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일단 뭐겠어요? 연령 미달 결격자가 저 자기 형 일이잖아. 자기 형 이름 갖고 받은 면허가 자, 이 면허가 취소 사유에게 자, 취소 안 되면 일단은 유효하다고 통용돼. 자, 무엇 때문에? 공정력. 유효하다고 통용되니까 그 면허는 자,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잖아. 맞지? 자, 3번. 형사법원은 뭐야? 우리가 이제 이거잖아요. 형사법원은 자, 요 3번은 마찬가지야. 공정력인데 3번도 공정력인데 그 3번은 뭐냐면 요 처분이 자, 위법이야. 그렇죠? 자, 예컨대 뭐 원상 복구 명령 내렸다든지 자, 또는 뭐 시설 개선 명령 내렸어. 이런 명령인데 이 처분자 위법이야. 자, 위법일 때가 있고 요 처분 적법인데 근데 이 판례에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은 이 처분을 상대방 측에서 위반한 거야. 안 따랐지. 위반했다. 자, 이행치 않았다. 자, 원상 복구 명령 안 따랐어. 안 따랐는데 처분이 적법이면 안 따른 것은 위법이잖아. 위법. 유죄. 만약에 자, 처분 위법이면 안 따른 것은 정당방위. 자, 정당행위지? 정당방위니까 자, 정당방위니까 위법성이 조각돼.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얘는 무죄. 그래서 형사법원은 자,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을 심사할 수 있다. 형사가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력이잖아, 공정력. 공정력은 뭘 심사할 수 없는 거야? 공정력은 유효하다고 통용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통용되니까 공정력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다른 국가기관이 심사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공정력은 적법하다고까지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위법은 처분의 적법위법은 형사도 심사할 수 있지. 그래서 적법위법은 적법성과 위법성은 형사법원도 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결국 공정력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쉬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3번 가면 형사법원은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을 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심사할 수 있다고. 자, 그게 하는 거고. 자, 4번에서 자, 아까 이제 4번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4번이 형사력이잖아. 자, 조세 부과가 취소했어. 자, 조세 부과를 취소하면 자, 이제 부과처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이지? 확정 판결 소급해. 자, 확정 판결 나오면 자, 소급해서 어때요? 소급해서 조세 부과한 것이 무효돼. 무효. 자, 소급해서 조세 부과한 게 무효되니까 유죄 무죄. 무죄 이제 무죄. 자, 지금 조세부가 무효잖아. 무효면 자, 이게 세금 포탈한 것은 조세 포탈죄로 유죄? 유죄인 거야? 아니면 소급해서 조세 부과한 게 무효되니까 자, 이제 무죄인 거야, 얘는. 무죄인 거지, 무죄. 자, 무죄의 명백한 증거지. 그렇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 다시 말씀드리면 별거 없어. 그렇죠? 자, 별거 없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뭐 한 거야? A한테 자, 과세 처분했어. 그렇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조세 포탈했지? 조세 포탈, 조세를, 세금을 회피했다든지, 또는 이제, 자, 지금 세금 안 낸 거야, 얘가. 자, 세금 안 내서 이제, 자, 세금 안 내서 조세 포탈죄로 얘가 유죄다, 유죄. 그치? 근데 뭐 한 거야? 이제 A가 요 세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행정소송했더니 행정법원이 자, 이 세금 부과한 게 위법이래. 자, 과세처분 세금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하게 된 거야. 자, 취소하는 인용 판결 나왔어. 그렇지? 요 판결 나왔을 때 뭐가 생겨요? 형성력 생기잖아. 형성력 생기니까 소급하잖아. 소급. 자, 소급하지? 소급해서 세금 부과한 거 없어져 버려. 없어지니까 뭘 포탈해? 세금이 없는데. 아, 세금 부과한 적 있는데 뭘 포탈을 하냐고. 그죠? 이때는 조세 포탈죄야. 그냥 무죄인 거야. 무죄다, 무죄. 그죠? 자, 무죄인 거다 하는 거야. 그치? 자, 답은 4번이고, 아, 그 4번이 아니고 옳지 않은 거네. 1번. 자, 다음 가면, 자, 3번에서, 자, 다단계 행정 결정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건데, 그 81번은 저번에 실전에서 다 했던 겁니다. 문제를. 그래서, 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행위, 자, 선정행위하고, 자, 선정 협상 대상자 배제 둘 다 처분성 있어. 일단 둘 다 처분성 있고, 근데 그 판례 1번 몰라도 2, 3번 다 알잖아. 2, 3, 4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 가면 자, 우리가 이제 부지 자, 사전 승인도 처분성이 있는데 다만 자, 발전소 건설 허가 있으면 발전소 건설 허가 속으로 흡수돼서 없어져. 흡수돼서 없어지니까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자, 그 부지 사전 승인은 별도로 행정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지. 자, 무엇만? 발전소 허가만이. 자, 이 발전소 허가가 종국 처분이잖아. 발전소 허가가 종국 처분이고 부지 사전 승인은 종국 처분이에요. 부분 허가예요. 부분 허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허가는 행정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발전소 허가 전까지잖아. 발전소 허가 나오면 어디서만 발전소 허가만이 행정 쟁송 대상이 되는 거다. 그렇지? 맞죠? 다음. 자, 3번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자한테 자진 신고했잖아. 많이 했던 판례죠, 이거. 그래서 이때 이제 과징금 감면 신청했어. 자, 감면 신청했더니 감면해준 거야. 자, 감면해줬다. 이 경우는 자, 어때요? 행정소송 어디서 하겠어요? 감면처분에서. 자, 감면처분서 하기 때문에 자, 살행처분은 자, 후행처분소로 흡수해서 없어지니까 처음 부과한 과징금 부과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지. 자,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이다. 맞지? 자, 4번. 자, 4번은 뭐야? 4번은 확약 취소한 사건이잖아. 확약 취소.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지.
자, 이게 뭐냐면 자동차 운송 사업과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 운송 사업이 특허야, 특허. 자, 특허인데 뭐 한 거야? 이 특허를 이제 자, A가 B한테 양도했어, 양도했지? 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 계약, 양수 계약이 있었어. 이 계약 있으면 자, 특허야, 특허. 저 특허인데 이 특허가 이제 B한테 넘어가겠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특허는 국가가 내준 거야. 국가 거잖아, 이게. 국가 거니까 A가 B한테, 양수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특허는 안 넘어가. 그렇죠? 안 그래요? 이 특허는 누가 넘겨주는 거야? 국가가 이제 인가를 통해서. 국가가 인가를 통해서 보충해 줘야지. 그래서 특허기업의 양도가, 그렇죠? 특허기업의 양도는 성격 특허잖아. 이게, 자, 다시 할게. 특허기업의 양도와 관련된 것은 인가가 필요하지, 인가가. 그렇죠? 저게 필요하잖아? 자, 인가가 필요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인가 신청했어. 인가 신청했더니 뭐래? 행정청이. 자, 너한테 인가 내줄게. 자, 인가 내줬어. 인가 내줄게. 약속했지. 내 인가. 자, 내 인가가 뭐예요? 자, 확약이죠, 확약. 자, 너한테 인가 내줄게. 약속했어. 약속했는데 요 확약의 근거에서 본인가 신청했어. 자, 본인가 신청하니까 행정청이 내 인가를 취소해버려. 자, 내 인가 취소했잖아. 자, 이 내인과 취소한 것은 화학을 취소한 거지? 자, 근데 판례가 뭐래? 판례가 이제 요 내인과 취소한 것은 결국은 본인가를 거부한 거다, 이거는. 자, 본인가를 거부한 거가 똑같은 거다. 본인가를 거부한 거가 똑같기 때문에 요 내인과 취소한 것은 처분성이 있다, 이게. 자, 이 사건이지. 자, 그래서 이제 화학 취소한 사건입니다. 자, 4번 가시면 그래서 이제 내인가 거부한 것은 자, 이것은 결국은 본인가를 거부한 거다. 본인가를 거부한 거라서 처분성이 있다. 자,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뭐 답을 1번인 것이 명확하고. 자, 다음 가시면 자, 4번 문제. 자, 4번에서 하자 승계인데 하자 승계된 게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쟤도 이제 4번도 쉬운 문제인데 그 4번 가시면 자, 이미 자, 불가쟁력이 발생했잖아. 기간 지났지? 근데 보충력하고 공의 근무 요원은 승계 안 되잖아. 우리가 암기사항 아니잖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자가 승계되는 거 암기했었는데 이거 암기 안 됐잖아, 이거. 그래서 보충력하고 공의 근무 요원은 승계 안 됩니다. 근데 건물 철거 명령. 자, 건물 철거 명령하고 어때요? 개구도. 자, 동일효과 별개 효과로서 승계 안 된다. 다툴 수 없다. 맞지? 그 다음에 자, 3번 가시면 3번은 당연히 3번은 뭐가 키워드예요? 우리가 하자 승계를 어디서 논의하는 거야? 취소해서. 근데 여기는 무효야, 무효. 자, 무효는 항상 승계지, 뭐. 항상 승계. 그래서 그 3번 가시면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돼서 그 처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효야. 자, 어때? 무효면 항상 승계. 항상 승계라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도 자, 무효지. 그 다음에 그 4번 잘 나온다 말씀드렸죠? 4번. 자, 이 4번이 왜 잘 나오냐면 판례하고 자, 소수설이 좀 달라. 학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직계 해지하고 직권 면직. 자, 직계 해지하고 직권 면직은 별개인데 승계죠, 이거. 아, 승계 안 돼. 그래서 별개라서 승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승계 안 되는데 근데 학설 중에서 새로운 견해지. 그 새로운 견해를 취하는 견해에서는 이걸 승계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견해가 잘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직계 해제하고 직권 면직은 별개라서 승계 안 된다. 판례 입장은 승계 안 된다. 자, 답은 4번이고 5번 지문. 5번인데 5번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5번도 이제 보시면 자, 정보 공개 청구한 거잖아. 자, 정보 공개 청구한 건데 거기 이제 1번 가면 A는 자, 공개 청구한 정보 등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보시면 정보 공개 청구권은요, 이해관계 필요 없어. 자, 그 누구든지 모든 자가 다. 자, 모든 국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은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판례가 그랬잖아. 판례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는 거 자체 심해다, 그냥. 그래서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 이익은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 정보 공개 거부 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잖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어. 누구든지.
답은 1번이지? 자, 1번 맞고. 자, 2번 가면 2번 보세요. 여기서 되게 쉬운 거야. 그렇죠? 정보 공개 청구했잖아.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법은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법규상 조리상에서의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는 거부 처분이지. 거부 처분,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거부 처분이야. 거부 처분이잖아. 거부 처분이니까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항고 소송 해야지. 당사자가 항고 소송이야, 이건 항고 소송. 그치?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저 그 배운 이론이 적용되는 거야, 지금. 그치? 응용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거부 처분, 법규상 조리상에서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가 처분성이 있다. 그렇죠? 자, 처분이면 이게 항고 소송이에요, 당사자예요? 항고 소송이지. 당사자 아니잖아. 그치? 자, 2번 틀렸고. 자, 3번.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그 정보가 이제 어때요? 그 정보가 공개 정보하고 비공개 정보 혼합됐다는 거야. 그때 가분성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자, 가분성 있으면 이제 부분 공개 해줘야지. 자, 부분 공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일부 주소를 명할 수 있지. 그렇지? 자, 이런 판례잖아. 자, 판례 보시면 여기 만약에 값이 있어. 이 값이 자, A 정보하고 B 정보 청구했어. 이렇게 청구했는데 요 A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고 이 B 정보가 이제 비공개 정보다 이게. 그치? 근데 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 가분성 있어. 자, 분리할 수 있다. 가분성 있다. 그치? 이것과 관련돼서 공개 대상 정보를 거부가 된 거지. 거부했다. 근데 이때는 어때요? 자,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해줘야지. 공개해주는 거야. 거부한 것은 위법. 근데 자, 비공개. 자, 비공개 대상 정보는 거부할 수 있지. 자, 거부한 것은 적법. 그치? 적법. 이런 상태에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공개 대상 거부한 게 위법이니까 얘만 취소하면 되잖아. 전부 취소, 일부 취소. 일부 취소, 그렇죠? 그래서 공개 대상 정보, 공개가 가능한 정보만 취소할 수 있지. 자,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취소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잖아. 자, 3번 틀렸고. 자, B번인데 재판 중인 정보죠. 자, 재판과 관련된 정보, 여기는 이 판례가 두 가지잖아. 두 가지.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정보 비공개다? 일체의 모든 정보인 거야? 아니면 재판 심리 결과 영향을 줘야 돼? 재판 심리 결과 영향을 줘야지. 근데 재판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소송 기록에 포함될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소송 기록에 포함됐든, 자, 소송 기록에 포함이 안 됐든, 재판 심리 결과에 영향 준다면 걔는 비공개잖아. 그렇지? 그래서 소송 기록에 포함될 필요는 없어. 자, 소송 기록에 포함이 안 됐어도 비공개, 자, 그때는 이제 비공개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정보 일체 모든 재판 기록 그런 거라고. 자, 재판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재판 심리 결과에 영향 준다면 그때는 이제 소송 기록에 포함될 필요는 없어.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 4번 틀렸지? 자, 답은 1번이고. 자, 다음에서 자, 6번 문제. 자, 항고 소송에서 자, 수소법원인데 그냥 그 수소가 뭐냐면 이거야. 수소라는 것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소를 받은 법원이야. 그냥 수소니까 소를 받은 법원. 이게 수소법원이잖아, 이게. 네? 자, 소를 받은 법원. 이 소지. 이 소가 뭐냐는 거야. 이 소가 만약에 생각해 봐. 국가배상이야. 부당이득이야. 이런 경우라면 이 소를 받은 법은 어디겠어? 민사법원이지. 민사법원. 안 그래요? 만약에 이 소가 범죄, 살인, 절도, 강도 이런 범죄라면 이 소를 받은 법원은 형사법원이지. 그렇지? 만약에 이 소가 처분이면 처분과 관련돼서 소를 받은 법원은 행정법원이지. 행정법원.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소에 따라서 이 수소 법원은
민사가 되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민사가 되기도 하고, 형사가 되기도 하고, 행정법은 되기도 하겠지. 이 소에 따라서, 그렇지? 근데 지금 보시면 항고소송, 항고는 처분과 관련된 불복이잖아. 안 그래? 처분과 관련된 불복하는 법원이니까 여기 있는 법원 누구였어? 이 법원은 행정법원이지, 그렇지? 안 그래요? 행정법원. 의미한다면, 지금 이걸 해석한다면. 그래서 항고소송이니까 처분과 관련돼서 항고소송을 담당하는 그 소를 받은 법원은 행정법원이지, 행정법원. 응? 이 수소법원이 행정법원이라는 거야, 지금. 그렇지? 자, 행정법원의 판결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가면, 자,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자, 이 소송은 당연히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소를 구할 이익이 없지. 자, 소액이지, 소액. 자, 소액은 뭡니까? 자, 이 소액은 얘가 본안심사 문제야, 소송 요건 문제야. 요건 문제니까 자, 기각시켜, 각하시켜. 각하. 자, 기각 아니고 각하요, 각하. 마찬가지야. 2번 가시면 해임 처분 외에 해임 처분과 관련돼서 자, 소송 중에 임기 만료한 거야? 임기 만료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얘기 없냐고. 자, 더 이상 취소할 얘기 없어요? 아니면 아까 뭐 하기 위해서? 못 받은 급여. 못 받은 보수. 자, 못 받은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할 얘기 있다는 거지. 자, 취소할 얘기 있으니까 법원은 자, 본안 등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맞지? 자, 3번. 자, 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이야. 얘는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사건 절차잖아. 비송사건 절차니까 행정소송하는 거 아니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관할이 행정법원이 아니지. 행정법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치? 자, 3번 틀린 거고. 자, 4번에서 재결자체 하자잖아. 재결자체 하자는 원처분이 없고, 자, 재결, 주체. 자, 주체, 내용, 절차, 형식 하자잖아. 그래서 재결 자체. 자, 재결 자체인데, 여기서 재결청의 권한과 구성 위법이라든지 재결 절차. 아까 권한과 구성 위법이지? 저기 보겠어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를 말한다. 정확하잖아, 지금. 재결, 아까 다시 할게. 재결청은 권한과 구성이잖아, 구성. 재결청 권한과 구성이니까 주체, 자,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다, 그치? 그래서 재결 자체 하자잖아, 재결 자체 하자. 원처분이 없는 재결 자체 하자. 그치? 이게 이제 이 재결 자체 하자가 하자했을 때 재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치? 다음에서 이제 자, 7번 가면 자, 행정법 관계 중에서 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내용 가시면 이제 거기서 행정법 관계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거기 판례 1번이지?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 판례 1번은요. 우리가 이제 월샤 올킬 거기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판례가 나와 있는데 똑같으냐? 판례가 똑같아 갖고 우리가 이제 자, 공무원 연금 청구에 자, 공무원 연금 청구하면 국가한테 돈 달라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인데 당사자 소송 바로 할 수 있어? 아니면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줘야 돼. 일단 금액 일단 순서가 뭐야? 자, 일단 순서가 이제 퇴직금을 결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자, 공무원 연금 자, 관리공단 이 행정청이 뭐 한다고 이제 행정청이 공무원 연금법 자, 이 법을 집행해서 퇴직 급여를 결정해 줘. 그렇죠? 얘가 이제 성격 처분이잖아. 처분.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 퇴직금이 3억이래. 3억인데 뭐 한 거야 이제 여기서 3억인데 자, 2억 지급하고 자, 2억 지급하고 1억이 지금 미지급이다. 이때 뭐 한다고 이제? 이때 자, 미지급된 돈에 대해서 이제 돈 달라고 당사자 소송하는 거지. 자, 순서가 처음부터 돈 달라는 당사자 소송 바로 하는 게 아니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요 금액 얼마인지, 자,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야, 이거는. 자, 군인연금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군인연금법상에서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그치? 국방부 장관의, 자, 급여 지급을 청구한 다음에, 자, 거부됐을 때, 그치? 아까 보세요. 곧바로, 자,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 곧바로 제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금액을 정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퇴직금을 정해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잖아, 지금. 들어서 틀렸지, 1번? 답 1번이고. 자, 다음 가시면. 그래서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 자, 항고소송 해야 되겠지, 항고소송. 항고소송에서 이제 금액이 결정된 다음에 돈 달라는 소송하는 거지. 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 그 판례 2번이지? 그 판례 2번이 뭐냐면, 저번에 하면 됐었어, 이거. 저번에 실전할 때 됐었는데,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자, 지방 법무사의 승인이잖아. 이게 저게 처분이야, 처분. 자, 처분이라서 이제 처분성 있다, 이게.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자, 처분성이 있어서, 얘는 항고소송이 지르면 항고소송. 자, 항고소송이니까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무는 공고성 의무지. 처분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처분성이 있으니까 공고성 의무 아니야? 자, 그런 거고. 자, 3번에서, 자, 3번 가면 이제 뭐 사무처리 긴급성 때문에 뭐 해양경찰에 직접적인 보호를 받아서 방제 작업했을 때, 그쵸? 자,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개인이, 그쵸? 그 개인이 저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삼성조선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제 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유조선이 이제 거기서 기름 유출했잖아. 자, 그 기름 유출과 관련된 방제 작업인데 그 방제 작업과 관련되었고, 자, 이제 사인이 국가를 대신한 거야. 국가를 대신해서, 자, 사인이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사물 처리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무 처리와 관련된 그 비용이지. 그 비용을 국가한테 돈 달라고 민사소송하셨다고. 자, 일단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 자, 4번 가시면 환매권인데 우리가 환매권하고 환매 가격 증감 소송은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렇죠? 사법관계지? 둘 다 민사소송.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맞잖아, 지금. 자, 환매권하고 환매 가격 증감 소송이 민사소송이잖아. 그렇지? 뭐 다른 판례고. 자, 답은 이제, 자, 1번 틀렸죠. 자, 다음 가시면, 자, 8번에서 행정법규 양벌 조항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동시에, 그렇죠? 자, 영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맞잖아. 그래서 이제 행위자를 벌하는 거 외에 영업주 벌하겠다? 다만 어때요? 다만 그 영업주의 책임이, 자, 이 종업원이잖아. 이 종업원을 대신하는 거 대신? 자, 대신하는 거야. 아니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자기 책임이야.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자기 책임이지. 그래서 이제 영업주가 뭐야, 이제 여기. 3번인데, 영업주는, 자, 아까 이제 그 종업원이잖아. 자, 그 종업원을 대신해서 대신 지는 게 아니라고. 대신 지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그 영업주인 법인은 자기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가 직접 책임지는 거지. 대신 지는 게 아니라고. 종업원을 대신해서 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자기 책임이라고 지금. 자, 직접 책임지는 거다. 그런 거고. 3번은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종업원의 범죄 성립과 처벌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치?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자, 3번, 2번 많이 봤던 거고. 자, 4번인데, 양벌 조항에 따라서 뭐야? 양벌 조항에 따라서, 아까 이제 뭐 행위자한테 형벌 가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법인이지. 자, 법인과 영업주한테까지 형벌 가하잖아. 그치? 이것은 형벌 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 제재야? 아니지. 여기는 양벌 조항이야. 양쪽 다 형벌 가겠다. 양쪽 다 형벌 가겠다. 형사 처벌이니까 지금 법인 처벌이야, 처벌. 행정상 제재 뭐예요? 행정상 제재는 뭐 그런 거잖아. 영업정지 같은 것들. 행정상 제재는 영업정지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 과징금 부과한다든지. 근데 여기 양벌 조항이야. 양쪽 다 벌하겠다. 양쪽 다 형벌 가겠다. 양쪽 다. 그치? 그러면 처벌 조항이니까 당연히 좀 행정상 제재일 뿐인 거야. 형벌인 거야. 다 형벌이지, 형벌이고는. 그치? 그래서 형벌과 성격 다르다 틀렸잖아, 지금. 응? 종업원이지. 자, 걔한테도 형벌 가하고, 자, 또 한편. 양벌 조항에 근거해서 지휘감독자인 영업주한테까지, 자, 또는 이제 지휘감독자인 법인이지, 걔한테까지 형벌 가겠다. 자, 걔한테까지 형벌 가겠다. 그러면
단순한 행정 제재인 거야, 형벌인 거야? 형벌이지, 형벌. 그렇지? 그렇잖아. 양벌 조항이니까. 응? 양쪽 다 형벌 가겠다. 그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 이제 자, 형벌이기 때문에 얘는 행정사 제재라든지 민사상 책임이 아니야, 이거는. 그죠? 양벌 조항이니까 양쪽 다 뭐 하겠다. 양쪽 다 처벌하겠다, 처벌. 처벌이면 형사처벌 아니야? 그치? 자, 행정상 제재인 거야, 형벌인 거야. 형벌을 말하지, 형벌을. 자, 답은 4번 틀렸고. 자, 다음 가시면 9번인데, 뭐 9번이 쉬워요. 자, 과징금이지, 과징금. 자, 과징금이 계속행위의 재량이에요? 과징금. 자, 계속행위 재량행위. 제가 그랬잖아, 판례가 두 가지 있다고. 판례가 두 가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재량이라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재량인데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 계속행위지. 그래서 일단 그 9번에 4번 가면 부동산 실명법상에서의 과징금은 기속행위. 근데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판례가 재량행위. 지금 판례 두 가지가 있어.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과징금이 있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재량행위,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은 기속행위. 그치? 자, 답은 4번 틀렸고, 다시 거기 이제 1번 가면 어떤 새로운 자료가 생겼다고 해서, 그쵸? 자, 다시 부과할 수 없어요. 그치? 자, 2번 가면 영업정지의 가름에서 부과하지? 저게 뭐야? 영업정지 가름만 대신하는 거. 전형적 과징금, 자, 변형과징금. 그래서 이제 그 변형적 과징금은 영업정지할 건지, 자, 과징금 부과할 건지 하는 것은 행정상 재량이지. 맞지? 그 다음에, 자, 3번. 과징금은 형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과징금하고 형벌, 우리가 뭐야? 형벌하고 형벌이잖아. 형벌하고 형벌 안 되는 거야. 형벌하고 형벌은 병과가 안 되지. 자, 어떤 원칙상? 일사부재리 원칙. 자, 일사 부재리 원칙이잖아. 자, 같은 말이 뭐예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자, 얘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형벌을 부과하고 이중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그렇지? 안 되는 거다. 근데 형벌이 아닌 것은 형벌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 그렇지? 형벌 부과하고 과징금, 그렇죠? 다 가능해. 이거 다 가능하잖아, 그렇지? 형벌하고 형벌이 안 되는 거지. 형벌하고 과징금인데 과징금이 형벌이 아니잖아. 그래서 형벌 부과하고 과징금 병과할 수 있다. 자, 둘 다 부과할 수 있는 거다. 둘 다 부과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바라지 않지. 형벌 부과하고 형벌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자, 3번은 이제 맞고 답은 4번이고, 자, 10번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10번, 1번 몇 번 나왔던 판례잖아. 이런 사건 있었지? 자, 사건 말씀드리면, 자, 국가가 있고, 자, 공무원에서 공무원. 이 공무원이 중과실이야. 자, 중과실,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가 뭐야? 피해자가 이제 국가 배상 청구 얘한테, 국가한테 국가 배상 청구했어. 청구하면 국가가 배상해주고 국가가 공무원 측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돼. 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좀 고의 중과실이지? 이 판례에서는요, 공무원 중과실이야. 중과실. 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이 판례는 그거잖아. 이 판례는 피해자가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 소멸시효가 지났잖아,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지금.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자, 이제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 얘한테. 근데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근데 뭐 한 거야? 국가가 배상해 준 거야. 기간이 지났잖아, 지금. 기간이 지났으니까 안 해도 돼. 어때, 안 해줬으면?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없잖아, 지금. 그치? 근데 뭐 한 거야? 국가가 안 줘도 되는데, 그래 준 거야. 국가가 얘한테 돈을 줬어. 근데 이미 기간 지났잖아. 기간 지났으니까 국가가 준 상태에서 국가가 공무원 측한테 구상하지 말라고 이제 기간 지났으니까. 그치?
자,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까 공무원 개인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이제. 그치? 일단 보세요, 이제. 자, 10번 1번 가면, 자, 국가 배상 청구권에, 자, 소멸시 기간이 지났잖아. 지났는데, 국가가, 자,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자, 권리 남용이라서 허용될 수 없어서, 자, 국가가 배상했다는 거야. 배상해줬다. 근데 국가가 배상했을지라도 기간 지났잖아. 기간 지났으니까 공무원 개인 측한테 구상권 행사하지 말라고. 자,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거다. 그치? 1번 틀렸죠? 자, 답은 1번이고, 몇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얘는, 그치? 자, 저번도 실전에서 한번 했던 것 같고. 다음 가시면, 자,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해서 처리한 것이, 자,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자, 일단, 자, 공무원 과실이 없잖아. 그치? 맞는 거고. 3번. 우리가 이제 3번 뭐예요? 3번은? 사익보성이 없어. 사익보성이잖아. 사익보성. 공무원이 어때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의무를 받았는데 그것이 국민과 관계없잖아. 국민과 관계없이 행정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뭐가 없어 지금? 사익보성.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사익보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 없지. 그렇지? 맞는 질문이고. 4번 가면 4번은 뭐겠어요? 기판력이지? 기판력.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에서는 고의나 과실 심사 안 하잖아. 고의나 과실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배상에서까지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일단 4번은 기판력이야, 기판력. 기판력이라서 이제 고의나 과실은 심사 안 했다고. 전소법원이 심사 안 했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심사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저걸 바꿔 얘기하면 고의나 과실은 전소가 심사 안 했기 때문에 후소에서 심사할 수 있다. 그렇지? 답은 1번이고. 11번. 다음 사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나와 있지? 11, 12번. 그렇지? 근데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냈어? 그렇죠? 그냥 하나씩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 달라 보여요? 11번에서 옳지 않은 거 하면 되고 12번에서 옳지 않으면 되잖아. 왜 이거 묶을 필요가 뭐 있어 이게? 이게 관련성이 있어? 관련성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문제가 관련성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게 같은 사건이야 이게? 사례가 같아? 사례가 같아? 다른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면 그냥 11번에서 그냥 옳지 않은 거 하면 되고 12번에서 옳지 않은 거 하는 거 하면 되잖아? 아니 11번과 12번 묶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치? 다 이해가 안 돼 이거. 11번 12번 보면서 왜 묶었지 이거를? 같은 사건을 두고서 두 개 문제라면 묶을 수 있겠지만, 사건이 같아, 달라, 지금. 다른데 이걸 왜 묶냐고. 이렇게 하면 뭐 달라 보여?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좀 황당했어, 하여튼. 응? 일단은 이제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 근데 거기는요, 11번인데, 그냥 쉬워, 문제가. 그죠? 11번에 3번 가봐. 3번 가시면, 철이야, 철회. 철회 취소, 직권 철회, 직권 취소, 둘 다 법에 근거 필요 없잖아. 직권 취소, 철회는 법에 근거 필요 없어. 법에 근거 필요 없고, 다만,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는 제한이 따르겠지. 안 그래? 이익형량한다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 3번이 틀려서 3번. 법적 근거 없으니까 철회할 수 없다? 아니지. 철회는 법적 근거 필요 없다고. 되게 쉬운 질문이야,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문제 가볼게. 건축주 갑은 토지 소유자 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물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행정청 A시장한테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근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 못했을 때는 즉시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갑은 건축 허가를 포기 처리하기로 갑과 을과 약정에서 계약을 맺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을이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매 계약 해지한 거야. 해지했지?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도 개인적 공권이 생기잖아. 계약을 통해서도. 그렇죠?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계약의 근거에서 아까 건축허가 처리하겠다. 그렇죠? 아까 건축허가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요 계약의 근거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일단 2번은요, 그냥 여기가 관계없어. 관계없고 그냥 그 판례잖아, 판례. 자, 판례인데 건축 허가가 대물허가잖아. 자, 대물이라서 그냥 그 건물의 안전성이 중요한 거지. 인적 요소는 형식서 심사 족하다. 그렇죠? 다른 판례잖아, 이거 다. 다른 판례고. 그렇지? 3번인데 자, 철에는 법에 근거 필요 없다니까. 자, 철에가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렇지? 자, 3번 틀렸지? 근데 다만 법의 근거가 필요 없지만 뭐야? 4번 가시면 철회해서 얻는 공익과 철회했을 때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뭐 해야 된다? 이익형량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익형량 한다는 제한이 있잖아. 제한은. 그렇지? 자, 답은 3번이지? 허무하죠 지금? 되게 쉬운데. 그렇지? 자, 다음 자 12번. 자, 12번은 좀 어려워요. 12번은. 자, 12번은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만만치 않은데 근데 그 12번하고 유사한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전에. 자, 그래서 이제 12번은 좀 어려운 판례인데, 어려운 문제긴 해. 그쵸? 여기도 이제 어렵긴 한데, 그냥 정답은 맞출 수 있어, 정답은. 자, 보세요, 지금. 자, 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을 관한 특별법상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았는데, 갑을 병정 등에게 각각 다른 식의 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해당 조항이지 해당 조항에 관한 그 법에 대해서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따라서 위헌 내렸다. 그렇지? 자, 이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요 판례 아시지?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요 판례 만약에 여기 보니까 자, 뭐 갑법률 자, 이런 법이 있어. 이렇게 법. A 법률 할까? 자, A 법률이 있는데 자, 요 A 법률이 있어. 이렇게. 자, 이 A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왔어, 이게. 자, 위헌 나왔다. 위헌 나오면, 자, 이 법은 없어져, 이제. 이 법은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져? 자, 소급해서 원칙 장래항에서. 원칙 장래요지? 자, 장래항에서 없어져, 장래항에서 이게. 원칙은. 그치? 물론 알 거 없는데, 자, 물론 알 거 없는데, 다만 장래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하고 관련된 형법이지? 이런 법을 소급합니다.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 법이야, 이게. 자, 헌법재판소 법 정확히 얘기하면 형사처벌을 소급해. 자, 소급해서 얘가 무죄되는 거야, 무죄. 자, 그런 건데, 일단 얘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원칙 장래요. 그래서 원칙 장래요인데, 근데 요 위헌결정 소급해, 이게. 위헌결정 소급해서 이렇게 소급해서. 자, 소급해 있잖아, 이게. 어떤 사건들? 제가 그랬잖아. 지금 재판이 진행 중 사건들. 자, A 봐봐. 요 A가 뭐 한 거야? 요 A가? 자, 요 갑 있지? 요 갑이 A 법률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한테 요 갑이 이 법에 근거해서 자, 얘한테 처분하니까 요 갑이 소송을 제기해. 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재판 중이야? 재판 중인데 요 갑이 헌법재판소한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어. 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서 지금 요 갑 사건에서 위헌 나온 거야. 요 갑 사건에서 위헌 나왔어.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위헌 결정이 소급하지 않잖아. 위헌 결정이 소급하지 않으면 요 갑은 어때요? 재판소 지금. 자, 위헌 결정 소급하면 이 법이 위헌이니까 이한테 한 처분 위법이잖아. 자, 그러면 위헌 결정을 소급하면 얘는 이길 수 있지. 위헌 결정 장래오면 얘는 지겠지, 소송에서.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갑, 그렇지? 또 누구야, 이제 을이지? 을은 처분했고, 자, 소송 중인데 얘가 위헌 법률 심판 제기했어. 자, 을도 위헌 법률 심판 제기했는데 아직은 을 사건에서 위헌이 안 나왔어, 아직은. 그렇지? 다음 세 번째 병이 있어. 자, 병은 이 처분과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 제기했는데 근데 따로 위헌 법률 심판을 안 했어. 제청 안 했어.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한 게 중요한 거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잖아,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이 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따라서 이 재판에서 결과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갑을병한테는 위헌 결정이 얘한테는 소급해서 미친다고, 얘한테는. 그치? 근데 요 위헌 결정이 안 비친 이제
위헌 결정이 얘한테 안 미치잖아. 안 미치는 거. 안 미치는 거 뭐야? 안 미치는 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잖아. 자, 정했지? 요 정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왜? 왜 제기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잖아. 뭐가 생겼어? 불가증력. 이게 생겼지. 이 판을 다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그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이미 기간 지났잖아. 기간 지났는데 이거 미치면 뭐 할 건데? 위헌결정 미치면 뭐 할 건데? 소송할 수 있어? 재판도 안 되는데? 재판도 안 됐잖아, 지금. 그치? 굳이 할 수 없잖아. 굳이 할 수 없으니까 기간 지났지? 요 기간을 지난 사건은 위헌결정이 미칠 수 없다고, 이거는. 그치? 자, 요 판례 이거. 요 판례 보세요, 이제. 그래서 자, 1번 가보세요, 1번. 자, 갑이 있지? 자, 갑은 부담금 납부했잖아, 지금. 아까 보세요. 요 법의 근거에서. 이 법의 근거에서, 자, 만약에 이 정 있지? 얘한테 부담금 부과한 거야. 부담금 부과했어, 얘한테. 근데 뭐가 생겼어? 기간 지났지? 기간 지났어? 자, 기간 지났으면 이제. 기간 지났으면, 자, 얘는 더 이상 소송 안 돼. 자, 더 이상 소송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생각해봐.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지금 얘가 이제 얘한테 부담금 부과했어. 지금 정한테 얘한테 부담금 부과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야, 지금 보면. 자, A 법의 근거에서 요 정한테 처분했지. 행정처분 먼저 했고 위헌 나왔지. 행정처분 먼저 했잖아, 먼저. 행정처분 먼저 했고 위헌 나왔지. 위헌 나왔으면 이 처분은 취소할 수 있지. 하자가 취소야, 무효야? 행정처분, 이 법의 근거에서 얘한테 처분 먼저 했잖아, 처분한 다음에 위헌 나왔잖아. 위헌 나오면 처분은 취소지. 위헌 나온다 처분하면 얘는 무효지. 그렇잖아. 여기는 지금 처분을 먼저 하고 위헌 나왔잖아. 자, 그럼 하자 취소지. 취소야. 그렇지? 자, 취소인데 취소는 뭐가 생겨? 공정력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유효하다 통용되지? 유효하다 통용돼. 그러면 내가 돈 냈어, 이제. 야가. 자, 여기 돈 냈지. 돈 낸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잖아. 그렇지? 부당이득이 아니야. 부당이득이 아닌데, 자, 근데 얘가 이제 반환받으려면 뭐 해야 돼? 반환받으려면 얘가 취소 소송해야 돼. 그렇지? 근데 아까 1번 가시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잖아. 뭐가 생겼어? 불가증력. 기간 지났지. 기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얘는. 받을 수 없다, 이제 돈을. 그렇지? 아까 공정력하고 지금 저 불가증력인데 이게 지금 같이 합쳐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미 무슨 납부했고 저 기간 지났잖아. 자, 기간 지났는데 또 하자 취소잖아, 지금. 하자가 취소면 뭐가 생겨? 공정력. 공정력 때문에 자, 얘가 유효하다고 통용돼. 근데 기간도 지났으니까 더 이상 소송 안 돼. 또 기간이 지났으니까 요 위헌 결정에 소급할 수 없어. 자, 위헌 결정에 소급도 인정 안 돼. 기간 지났으니까. 그러면 위헌 결정에 소급할 수 없고 이미 냈고 기간 지났으니까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부당이득이 아니잖아, 이거는. 공정을 깰 수 없잖아, 지금. 안 그래요? 공정력을 깰 수 없으니까 얘는 그 돈을 받아받을 수 없지. 이해하셨어요? 응?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합쳐진 거야.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지금. 1번 질문은 어려운 질문. 좀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2번 가면, 아까 이제 을은 부담금 납부했는데, 아까 뭐야, 이제 지금 재판 중이잖아, 지금 재판 중인데, 자, 위헌 법률 제청 안 했다고, 여기지? 여기 아까 병이지, 병이야. 병은 처분과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 안 했잖아. 근데 어차피 재판 중이니까 위헌 결정이 얘한테 미치지. 재판 중이니까. 그래서 재판 중 사건은 위헌 결정을 소급한다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든 안 했든 관계없어. 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이미 소송 제기했잖아. 지금 재판 중이잖아. 재판 중인 사건은 자, 요 위헌 결정이 소급한다고, 이렇게 소급하는 거라고. 다만 이제 아까 병이야, 병. 저기 정이지. 정은 소송 못 하잖아. 왜? 기간 지났으니까. 얘는 안 미치겠지. 얘한테는, 그지? 자, 그래서 이제 2번 틀린 거야, 2번.
그 다음에 자 3번인데 그 3번도 어려운 지문이야. 3번도. 자 일단 그래서 이제 12번은 되게 어려운 지문이야. 그래서 아까 18번 빼고는 이게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출 수 있어. 아까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지 않아도 아까 위헌 결정 미친다. 재판 중 사건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12번에 3번인데 12번에 3번은 뭐냐면 이거야. 3번은 행정심판이지. 행정심판은 기판력이 안 생겨. 행정심판은 기판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행정심판서의 재결을 소송에서 깰 수 있다고. 응?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판력 뭐야? 기판력은 전소법원에서 심사한 것을 후소에서 심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기판력 어디서 생겨? 기판력 판결에서만. 그러면 재결 안 생겨? 그러면 행정심판 재결을 깰 수 없냐고. 아니지. 행정심판 재결은 소송을 제기해서 깰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자, 3번 가시면, 자, 병이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심판 제기했는데, 그 심판과 관련돼서 재결 나왔어. 근데 재결 나왔는데 그 재결 등에 대해서 나중에 뭐 할 수 있어? 나중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심판서는 기각이지만 소송에서는 심판에서의 그 재결을 깰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소송에서는 인용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자, 일단 그래서 이제 3번은 재결은 기판력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심판에서의 재결을 소송에서 깰 수 있다고. 자, 좀 어려운 지문이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틀릴 문제는 아까 12번이지 이 문제하고 아까 18번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틀릴 수 있어요. 하여튼 다음 이제 14번 가시면 자, 4번인데 부담금 부과와 관련돼서 자, 재소기한 지나서 자, 납부가 확정됐는데 우리가 이제 어때요? 어차피 법 위헌 나왔잖아. 자, 위헌인 법에 근거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잖아. 자, 위헌인 법에 근거해서는 계속해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 4번은 맞지 뭐. 자, 답은 2번이고. 다음 가시면 자, 행정입법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뭐 13번 이제 그거잖아. 우리가 행정 규칙 하시면 내용하고 자, 내용과 형식 불일치지. 자, 내용과하고 형식 불일치인데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지문이야 지금. 그래서 자, 이거잖아. 재량준칙. 뭐 다 아는 건데, 저? 재량준칙. 1차 위반일 때는 자, 뭐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일 때는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일 때는 허가 취소하겠다. 재량준칙이잖아. 근데 요 재량준칙이 어디 안에 있어? 요 재량준칙이 형식이 자, 대통령령이지 시행령. 자, 시행령이 있으면 주로는 법규명령. 만약에 이 재량준칙이 자, 시행규칙이잖아.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이면 총이령과 불용이지. 여기 안에 있으면 주로는 행정규칙. 물론 예외적으로 뭐 시외버스 운송 사업과 관련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지만 그렇죠? 주로는 행정규칙이지. 주로 행정규칙. 그렇지? 보세요 이제. 자, 형식 불용이자 불용 형식이지. 자, 불용 형식 정해진 뭐야? 제재적 처분 기준. 제재적 처분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제재적 처분 기준이 재량준칙. 가중제재. 이 재량준칙. 근데 재량준칙인데 형식 불용이야. 자, 불용이면 행정규칙이잖아. 행정규칙이라서 구속력이 없잖아, 이는. 자, 구속력이 없다. 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맞지? 그 다음에 자, 판례 2번 뭐겠어요? 자, 판례 2번은 자, 두밀분교 폐교절에 형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액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처분법규. 자, 이거 법의 처분이야. 처분. 처분이니까 자, 행정처분이다. 항고 소송할 수 있다. 그치? 자, 2번 맞고. 3번. 자, 법률 위임 등에 의해서 효력받는 명령이 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 없어진 거야. 항상 우리가 대통령령이라서 법인 거야? 대통령령이라서 법인 거예요.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아서 법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위임받아 법이기 때문에 3번은 위임의 근거 없어졌잖아.
자, 의미의 근거 없어졌기 때문에 3번은 자, 성격이 이제 효력 상실하지. 자, 3번 틀렸지? 자, 답은 3번이고. 자, 4번은 우리 했던 거잖아. 4번은 실전에서 했던 거지, 이거. 요 4번은 이제 그 2020년 판례인데, 그래서 그 실전 모의고사 할 때 이거 한국 수자력 원자력 발전 그 한국 수자력 뭐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이 판례 했었어요, 이거. 그래서 그 판례에서 이제 자, 공급자 관리 지침 했었는데, 그 공급자 관리 지침이 상위법 의미 없었어, 이게. 자, 상위법령 의미 없었기 때문에 얘는 자, 상위법령 보충규칙이 아니다 하고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이제 판례 하여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하여튼 했었고, 그죠? 나도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최근 판례인데, 자, 4번은 최근 판례 나온 거고. 그래서 일단 답은 이제 3번이야. 자, 다음 자 14번 가시면 행정작용과 관련돼서 자, 옳은 것은 자, 구체적인 계획인데 기본 방향 제시할 뿐이야. 기본 방향을 제시할 뿐일 때는 처분이 아니지. 그치? 지침이라서. 자, 2번이 진짜 2번도 되게 쉬워요. 우리가 공정력, 자, 공정력이야, 공정력. 보세요. 자, 공정력은 자, 취소할 때까지, 자,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은 유효하다고 통용된다? 그 공정력 어디 있어? 그 공정력은 자, 취소, 소송 대상인 처분에만. 자, 처분에만 있어, 처분에만. 근데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공정력 없잖아, 그죠? 공정력 없어서 공법상 계약에 하자 있으면 그냥 무효야, 무효. 자, 무효지, 무효. 근데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자, 취소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취소는 처분에서만. 그래서 자, 2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라고. 자,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없다는 거지. 자, 그런 질문이고. 자, 다음 자, 3번에서 자, 지도 권고 행정 지도는 비권력이라서 법에 근거 없어요. 그 법에 근거 필요 없습니다. 자, 4번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서 공공계약이 많이 했던 거잖아. 이 공공계약은 성격이 사법관계야. 사법관계라서 얘는 민사소송 대상이지 행정법원 관할이 아닙니다. 얘는. 자, 답은 2번이고, 답은 1번이고. 자, 다음 자 15번. 행정절차법 중에서 자, 사전통지라든지 의견 제출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사전통지, 사전통지 생략사유 뭐야? 사전통지 생략사유. 응? 공복에 자반은 불필요하잖아. 자격이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증명됐을 때, 그죠? 저거 1번 지금 15번 1번 자격, 자반 안 보이지? 15번 1번 지금 자반. 응? 자격이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한다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증명됐잖아. 이때는 사전통지 생략사유잖아, 이게. 공복에 자반은 불필요하다. 그치? 사전통지 생략사유 맞지? 그치? 자, 2번 가면 근데 2번은 의견청지야. 의견청지 생략사유 뭐 있어요? 의견청지에는 사전통지 생략사유고 의견청지 생략사유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있지. 포기. 자, 의견 진술기를 포기했을 때. 보세요. 자, 2번. 자, 의견 진술을 포기했을 때는 의견 정지 생략할 수 있다. 그치? 그렇잖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다음 세 번째. 2번은 이유제시. 자, 이유제시 생략사유. 자, 이유제시 뭐 있었어요? 자, 신인이. 자, 경단을. 자, 긴급히 구요잖아. 신청 내용을 못 인정할 때. 자, 경미하고 단순 반복일 때, 긴급할 때.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이유제시 생략사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자, 15번, 1번은,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사전통지 생략사유. 자, 다시 2번은 의견정지 생략사유. 맞잖아, 지금. 자, 3번은 이제 뭐 봤던 건데, 별정주 공무원 직권 면직할 때도 행정절차법 적용됩니다. 자, 일단 3번도 이제 답은 3번이지?
자, 4번 가면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하는 하는데 대통령 처분도 당연히 행정절차법 적용되는 거야. 그치? 자, 답은 이제 3번이고, 자, 16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대한민국에 오래 거주했잖아. 거주한 재동포는 사증 발급 등에 대해서 추수할 이익이 있다고. 그치? 자, 2번 많이 했던 거잖아. 소방청장.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한테 일정한 조치를 요구했어. 이때, 자, 국가기관인 소방청장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원고 적격이 있다. 자, 원고 적격이 있다. 답은 2번이지? 자,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치? 자, 3번은 임용지원자가 뭐 특별 채용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것은 예외적인 전례인 거잖아요. 이게 원칙이 아니라. 자, 이런 경우라면, 자, 교사로서의 특별 채용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지. 맞고. 자, 4번. 자, 피해자는 어때요? 내 번호를 바꿔달라. 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법규상, 조례상, 조례 근거해서. 조례 근거에서 그런 권리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고요. 자, 17번. 행정상 즉시강제 중에서 옳은 것인데, 자, 즉시강제든 뭐 직접강제든 다 처분성이 있어. 자, 왜 처분성이 있어요? 성격이 뭐야? 성격이 권력적 사실행위지. 자,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처분성 있고, 과거가 아니지, 얘는. 과거의 장래야. 과거는 행정벌이야, 행정벌. 우리가 행정강제가 있고,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강제는 행정강제 장래야, 장래. 장래 이행 확보하는 거죠, 장래 이행을. 행정벌이 과거지. 그렇지?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지금 제재하는 거죠. 제재, 처벌하는 거잖아. 그래서 행정벌이 과거고 즉시강제 과거가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즉시강제 생각해봐.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 위반 없잖아. 이거는. 아니, 즉시강제는요, 과거의 의무를 부과 안 해. 응? 아니,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저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장래에 일정상 이행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자, 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 위반되게 된 제재가 아닌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다시 아까 의무 부과 안 한다고. 의무 부과 안 하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 없잖아, 여기는. 의무 위반되게 된 제재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지? 과거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가는 제재는 행정벌이야, 행정벌. 걔는. 즉시강제가 아니고 행정벌입니다. 자, 다음. 자, 들으시면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하지만 항상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렇죠? 물론 그 법적 근거가 일반법, 자, 개별법이 좋겠지만, 개별법이면 좋겠지만, 일반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학사점 좀 대립하지.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즉시강제와 관련된 일반법적 근거인지 하는 것은 좀 대립합니다. 그치?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자, 틀렸고. 자, 리을. 자,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이 자, 대인적인 즉시강제인 거고, 그 다음에, 자, 미음. 즉시강제가 위법인데, 얘는요, 일단 아까 보시면 행정소송 가능해. 다만, 행정소송 가능한데, 다만 뭐가 문제냐? 행정소송 가능해도 즉시강제라서 금방 끝나버려. 금방 끝나니까 소액이 없지. 자, 소액이 없어갖고, 결국은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좀 실효적이고, 자, 좀 직접적인 구제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정소송보다는 배상이 낫다는 거야. 여기서는. 왜? 행정상 즉시강제가 오래 걸려 빨리 끝나버려. 자, 빨리 끝나기 때문에 행정상 즉시강제 등에 대해서는 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뭐가 없다고? 소외이익. 자, 소외이익이 없어서 이제 각하를 많이 당하겠지. 그래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어때요? 좀 더 실효성이 있다는 거야. 자, 답은 이제 자, 3번이고. 자, 18번. 자, 다음 중에서 행정심판법상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법상 심판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이의신청이지, 이의신청. 요 지문 중에서는요, 일단 기억하고 니은 했었어. 그죠? 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의신청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이제 이의신청이 그냥 이의신청이 심판 전에 행정심판이잖아. 행정심판 전에 이 행정심판 전에 하는 이의신청이 있어. 이게 있고, 그렇지? 전에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요 이의신청인데 요 이의신청이 말만 이의신청이야.
자, 말만 이의신청이고, 이건 이제 성격 심판이야, 심판 이게. 그래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심판하고 같은 경우도 있어, 이게. 이의신청이. 자, 그런 거가 있는데, 근데 그 기억 있지, 기억. 자,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을 이거잖아. 자, 기억 보세요. 자, 기억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봐봐.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요 A가, 자, 이제 공공기관이지? 공공기관 얘한테 뭐 했어? 얘한테 정보 공개 청구한 거야. 정보 공개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이 여기서 뭐 했어? 여기서 이제 비공개하지, 비공개. 비공개한다든지, 부분 공개한다든지, 자, 부분 공개한다든지, 20일 지나잖아. 이때 뭐 할 수 있어요? 이때 불복구 방법이지? 이 불복 방법이,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야? 첫 번째가 정확하게. 자, 첫 번째 정확하게. 정보 공개법에서 정한, 자, 정보 공개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이지, 이의신청. 그치?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두 번째 정확한 표현. 몇 번 했었는데, 그죠? 자, 두 번째.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이잖아, 심판. 행정심판. 그치? 자, 세 번째가 행정소송법이 정한,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소송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둘 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정한 거라서 그냥 일반 심판과 일반 소송이지 특별심판과 특별소송이 아니다. 그렇죠? 아, 그런 적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기억나세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행정심판법이잖아. 심판이잖아. 심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요 이의신청이 뭐야? 심판인 거야? 심판인 거야. 여기서의 이의신청은 요 심판 전에 하는 거야. 요 심판 전에 하는 거잖아. 심판 전에 지금. 그렇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정보공개법상에서 이의신청은 심판 전에 하는 거야. 심판 전에 지금. 자, 심판 전에 처분청한테 하는 거라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18번을 기억하면 보세요. 정보공개법상에서 이의신청이지? 요 이의신청, 그렇죠? 이의신청에 대해서 뭐 한다고 이제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을 제기할 수 있잖아, 지금. 제기할 수 있지? 요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법상 심판을 제기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기억은 행정심판법상 심판 제기할 수 있는 경우야. 그렇죠? 있는 경우는 다 일단 기억은 틀렸지. 기억 빼야 되겠지? 아, 기억 빠지니까 이제 일단 뭐 1번, 2번 아니겠네, 답은. 그치? 그렇잖아, 지금? 자, 그런 거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인데, 거기서 이제 보시면. 자, 거기 니은. 자, 니은인데, 자, 니은 보세요, 니은. 자, 니은은, 자, 보세요. 니은은 뭐냐면, 요 판례도 다른 판례, 이거. 자, 이거 생각해봐. 많이 했던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 뭐 했어요? 여기서 수용재결, 자, 수용재결. 요 수용재결이, 얘가 원처분이지. 원처분. 재결의 원처분이에요. 이는 원처분이야. 그치?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야?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자, 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안 돼. 자, 협의 안 됩니다. 협의 안 되면 뭐야? 협의 안 되면 얘한테 자, 이 땅을 강제로 빼서 달라고 얘한테 수용 재결을 신청해. 자, 수용 재결 신청하지? 신청해. 누가 신청해요? 신청권자 얘야 얘. 얘고 이제 토지 소유권자는 얘한테 신청해 달라고 청구하지, 이렇게. 그렇지? 청구하는 거고, 자, 토지 소유권자가 신청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수용재결 나왔어. 이 수용재결 등에 대해서 지금 불복하는 거야. 불복 방법이지? 이 방법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국법이잖아, 국법. 자, 국법 뭐 한다고? 국법은?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지? 해야 된다. 그치? 아, 말을 했던 거잖아, 이거 판례, 그치?
자, 지방이 하든, 자, 지방이 하든 중앙이 하든, 자, 둘 다 중앙한테.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한테, 자, 이의 신청해, 이의 신청. 하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 이의 재결. 자, 이의 재결 나오지? 그치? 자, 이의 재결 나왔어. 요 이의 재결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이제? 요 이의 재결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야, 소송. 자, 요 이의 재결 등에 대해서 여기서 소송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자, 재결주의지? 재결주의. 그치? 지금은. 자, 지금은 이의 신청을 지금은 하위한다. 지금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자, 지금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치?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의무적이지? 안 할 수 있다, 이거. 안 하고서 뭐야? 안 하고 바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바로 소송해, 바로. 그렇잖아? 자,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이의 신청이지. 여기서 이의 신청이 심판 전에 한 이의 신청이야? 심판 전에 하는 거야. 지금 얘가 상급이니까 상급 행정심판위원회, 자, 상급이 한 요 이의 신청, 요 재결은 이게 심판이야. 이게 심판이지. 여기. 자, 이의 신청이 내 심판인 거지. 그치? 이의 신청이 심판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특별심판이지. 그렇잖아. 특별심판이니까 여기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이 아니잖아. 안 그래요? 특별심판이니까 행정심판법상 심판은 일반 심판이지. 여기는 지금 이의 신청이니까 행정심판법상 심판이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중앙토지수용원에 저 행정심판법상 얘가 행심이 될 수 있어? 행정심판법상 얘는 행심이 될 수 없잖아. 근데 토지보상법상 얘가 행심이지. 안 그래요? 자, 그럼 일반 심판이야, 특별 심판이야? 특별 심판이잖아, 특별 심판. 그렇죠? 특별 심판이니까 여기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 심판이 아니야, 여기는. 안 그래? 그러면 행정심판법상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18번의 니은이지. 18번의 니은이 행정심판법상 심판이 아니라고 지금 니은이. 그렇지? 자, 그러면 아까 기억은 행정심판법상 심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기억은 다 빠져봐봐. 자, 기억 다 빠졌어. 빠졌지? 답은 1번, 2번 아니야, 이제? 아니, 소거한다며. 모르니까. 소거 될 거 아니야, 소거. 해야 되는데. 일단 때려 맞춘다며. 그죠? 일단 기억은 행정심판법 심판이잖아, 이게. 이건 다 알잖아, 아까. 그죠? 물론 알고 있는데 적용 안 됐을 거야? 행정심판법상 심판이니까 기억과 니은 빠질 거 아니야. 기억은 빠지겠지? 기억 빠질 거 아니야. 일단 답은 1번, 2번이 아니잖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니은 디귿인데, 자, 그 3번, 4번인데, 아까 니은이 행정심판법 심판이 아니잖아. 그럼 니은이냐, 니은이니까 답은 3번이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 하여튼, 그죠? 그런 건데, 그죠? 그런 건데, 일단 뭐 기억과 니은을 안다는 전제에서. 그치? 근데 디귿과 리을을 맞출 수 없어요. 자, 디귿과 리을은 남일법인데, 저도 몰라, 이거는. 남일법. 제가 어디서 다 알겠어. 법을 다 알 수도 없고, 그치? 그래서 밑에 다음 가봐, 다음. 자, 다음 가시면, 다음 페이지 남일법 나오지? 자, 남일법 21조 가면 뭐야? 얘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잖아. 이게 조문이야, 조문. 그냥 조문 낸 거야, 그냥. 그치? 이걸 왜 낸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안 그래요?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자기는 알고 있었어? 너무 과도한 출제야, 그냥. 그치? 과도한 출제. 이건 이 문제 19번, 18번이지. 얘만 딱 안 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얘만 안 됐으면 문제 깔끔할 텐데, 그죠? 괜히 해갖고 18번이지? 안 그래요? 자, 다시 이제, 다시 리을 가봐, 리을. 자, 리을 가시면, 자, 리을에서, 자, 민원서류에 관한 법률이지? 거기서 3번. 3번도 어때요? 행정신청, 이의신청 여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일단 3번은 일반 심판하겠다는 거지, 3번은? 자, 민원서류에 관한 법률 일반 심판합니다. 그치? 자, 일단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일단 이제 뭐 이건 절대 18번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얘는. 다음 이제 다만 1번과 그 아까 기억과 니은 알고 있어야지. 기억 니은은. 자, 다음은 19번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것인데 얘도 지금 보면 좀 대체 이 사건에 관계없잖아. 지금 아무 관계없는데, 그죠? 그럼 옳은 거 하고서 내면 되지. 뭐 이렇게 질문을 구성할 필요 뭐 있어. 안 그래?
자, 19번인데, 자, 19번과 관련돼서 옳은 것은, 자, 아까 이거야, 이제. 아까 요 판례지? 아까 수용 재결, 재결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이제 갑의 수용 재결인데, 아까 보세요. 자, 이걸 그, 19번의 1번은 조문이야, 조문. 조문이고, 그 법률 특강 할 때 다 했던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자, 심판과 소송을 제기해도 집행 부정전칙이잖아. 집행 부정전칙이라서, 자, 이제, 자, 사업진행과 수용과 사용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그치? 자, 1번 틀렸지? 그래서 집행 부정전칙. 자, 2번 가면 아까 수용 재결이잖아. 수용 재결. 자, 수용 재결인데 지금은 이의 신청할 수 있잖아. 자, 이의 신청하니까 지금 원처분이지? 원처분인 그 수용 재결 등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지, 지금은. 원처분주의. 답은 2번이네. 옳은 것은. 그치, 되게 쉬운 질문이야, 이거는. 자, 3번 가면 보상금 증감 소송.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잖아, 이게. 형식적 당사자니까 민사소송이 아니지.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 자, 민사소송이 아닌 거고. 자, 4번 가면, 자, 4번 보세요. 4번은 뭐 간단해. 행정 대집행 언제 하는 거예요?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 자교무잖아. 근데 토지, 자, 건물과 토지 인도무는? 자, 건물과 토지 인도무는 비대체. 자, 비대체라서 얘가 행정 대집행 대상 될 수 없지. 그렇지? 자,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풀어보시면 문제 풀려. 그렇지?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가시면 20번. 20번과 관련돼서 그냥 보시면 20번도 어렵지 않아. 여기도 어려운 문제 아닌데, 다만 좀 생각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시험장 분위기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지금 풀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어. 법을 보실까? 자, A 시장은, 자, 식품적계급 갑에게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 고용했다고 해서, 자, 2개월 영업정지 가름하는 과징금, 자, 변형과징금이지? 자, 변형적 과징금 받았고, 납부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과징금 부과에 하자했다고 좀 알게 되었다. 1번 가봐. 자, 갑은, 자,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자,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아까 판례 앞자, 아까 보시면 다툼에서 판례 따르잖아, 판례. 보세요. 자, 당사자가 돈 냈어. 자, 돈 냈지? 뭘 청구하는 거야, 이제? 돈 낸 다음에. 아까 과징금 납부했잖아. 납부한 다음에 뭘 청구해야 돼? 냈으니까. 부당이득. 아까 보면 과징금 부과가 하자 했잖아, 하자. 그러면 국가한테 준 돈을 다시 돌받잖아. 국가한테 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뭐야? 부당이득 반환하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데 우리 판례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원칙 민사하잖아, 민사.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하는 게 아니지, 민사 소송이지. 안 그래요? 자, 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판례가 민사 소송이잖아, 당사자가 아니라. 다만 부가가치세의 환급 청구는 당사자지, 물론. 그치? 그래서 나 지금 1번 틀렸고. 2번에서, 자, A 시장이, 자, 과징금 부과와 관련돼서 일부 사항을 누락했대.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나중에 치유되는 건데, 요 2번도 간단해. 우리가 하자 치유지.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하자 치유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잖아. 자,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근데 여기는 지금 소송 절차가 좀 종결되기 전이잖아, 지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제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가 아니라, 소송을 종결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 지금. 안 그래? 그래서 소송을 종결하기 전까지야, 자,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제기하기 전까지. 응? 종결이 아니다, 지금. 그치? 2번 틀렸지? 그치? 자, 3번. 아까 이거야, 아까. 자, 여기죠, 아까 재량준칙. 아까 재량준칙인데, 그 재량준칙이 어디 있어? 자, 지금 재량준칙이 총리령 있지, 총리령? 아까 대통령령에 있는 재량준칙은 법규명령이잖아. 근데 불령과 총리령이 있을 때는, 불령과 총리령에 있는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잖아. 행정규칙이니까 법이 아니잖아. 자, 법이 아니니까 총리령에 있는 재량준칙은 재판 기본이 될 수 없지. 응?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총리령에 있는 건 총리령에 있으니까 재판 기본 될 수 없다. 그렇지? 아, 그러면 풀어쓴 거야, 그렇게. 이렇게 풀어쓴 거야,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 지금. 그렇지? 자, 4번 가면,
아까 이제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인데 그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요 저번에 안 했어 제가 수업을 안 했었는데 근데 저번에 그 더 심하게 하긴 했어. 더 심해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했었잖아 이거 하여튼 그래서 자 이제 그 기본적 사실관계지 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해 다른 사유야. 아까 이제 처음에는 자 청소는 고용 안 했대. 자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났대. 자 동일 사유 다른 사유. 자 다른 사유라서 얘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돼요. 자 기본적 사실관계 다르잖아 지금. 자 다른 사유라서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수 없는 거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자 답은 거기 3번인데 쉬워 정답이. 총리령 법이 아니잖아, 그렇지? 총리령이죠. 재량준칙이 총리령이 있다. 법이 아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적용이 안 된 거야 지금.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셨는데 그래서 문제가 참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야죠. 잘 만든 문제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왜냐면 공부한 만큼 정답이 보이는데 저는 예전에 경찰 시험 문제 이렇게 중간에 뭐 단어 바뀌고 저 사소한 거 조잡하게 바꾸고 그런 것보다 이거 훨씬 낫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문제의 질은 되게 좋은 문제예요. 하여튼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만 이렇게 낮춰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높여놨고 문제의 질은 좋은데 조금만 낮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뭐 비전공자인 우리가 풀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치? 자 그런 점이 있었고 하여튼 어쨌든 9까지 끝났는데 뭐 시험 다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지방지도 남아있고 자 뭐 군법 시험도 있고 하니까 그쵸?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 찍어서 공부하지 마시라고 찍어서 공부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방법인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시간이 충분해야지 충분하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국가지 시험 복급 끝났는데 뭐 지방지까지 있고 꽤 시간 남았어야지. 자 시간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렇죠? 그 시간 동안 행정법 총론에 대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다 전체를 다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찍어서 보셨다고 해서 찍어서 나오지는 않잖아,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 하여튼 뭐 그동안 공부하신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시험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